달마으로 도난권인가요? 예, 달마을옥도 일반 돌아다니는 있게 있고 도난권이 따로 있고 도난권을 예, 달마으로도 몇 가지가 있나? 네, 달마 혈맹론도 보면은 어렵게 비슷하게 꾸며져 있어요. 예. 근데 달마의록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달마의록은 원본을 구하라고 힘들더라고. 하문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써냈기 때문에 한문이 원본이잖아요. 그렇죠. 인도 말이 아니고 달마으로 엄밀히 말하면 한자로 된 게 원본이죠. 원본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 인도에서도 제자를 기르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말도 있겠긴 하지만 거기서 인종으로 와서 그때 예. 사실은 이제 히스토리가 그렇죠. 전개돼 나오고. 어로 안에 무신론, 관심론 다 네,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 네. 아, 관심론은 이제 요즘 와서 정통이 뭐냐면 그거는 달마 스님이 쓴 게 아니고 신수 대사가 쓴 거다라는 것이 좀 정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한 스승 밑에 한 제자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맞죠.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계자라 해가지고 부처님 때부터 의발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의발을 한 사람한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 제자가 되고 나머지 반기가 돼갖고 기록이 안 남아 있을 뿐이지 조당집이나 경덕 전등록 같은 경우는 반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 우두 뭐 나용이가 그 뭐 법륜 우두 법륜 그거는 도신선서의 제자인데 오히려 더 수승해요. 이거 보면은 그렇던 네. 것도 있어요. 수승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말한 것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신이 이미 이 의발은 한 사람밖에 못 주는데 이미 홍인한테 줬으니까 니는 네가 자립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게 사람이 밑으로 6대가 내려가 우두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신수 대사도 사실은 하특 신회가 그 무슨 정되고 어디서 그 법을 더 날리는 자기 법이 정통이다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쉬운 해능 조사를 갖다 띄우면서 이제 남종선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 신수 대사도 관심론을 보면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하고 사실은 깨달은 스승 밑에는 깨달은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온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택 그 법보단경 저희가 기억은 육조단경도 지금 그 정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이 하택 신뢰가 저기 지은 거다라고 해요. 특히 옛날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옳은이 좀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무슨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기록을 다 했던 것도 아니고 예. 어떤 기억에 의해서 누군가가 따라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좀 벗어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근간은 그렇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면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또 보면 이제 선사들의 그 어록이나 행장 같은 것도 기록마다 달라요. 기억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성경도 보면 신약 보면은 그 제자들이 쓴 글이 나오잖아요. 네, 다 다 여러 그런데 내용의 골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왜냐면 한 사람의 일대기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긋나도 사실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데 조금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그렇듯이. 그렇게 또 이제 부처님 시대 때는 이제 경전이 그렇게 되면은 이랬답니다. 뭐 들어보니까 얘기가 부처님이 설법하면 다 같이 그걸 암송을 한대요. 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암송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모이가 얘기하니까 이제 틀리면 이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정확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여서 항상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사선의 법맥은 중국에서 한때 번창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끊겨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조사 법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의발을 물려주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데 그 육조 이호는 이제 뭐 대수를 안 정하고 이제 의발을 그냥 물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이라는 것이 뭐 중국에도 지금 조사라는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도 조사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죠. 근데 선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내가 경호선사 이렇게 얘기하고 조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조자라는 겁니까? 1대조 할아버지, 2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보, 족보거든요.
그 족보가 이제 굳이 족보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죠. 부대 내려오면서. 깨달은 선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숙두스님, 숙두나 뭐, 득산스님 같은 경우는 몇대조라는 게 없잖아요. 선사지 그냥. 조사의 어떤 본문을 듣고 은하 대우를 한다는 이제 그런 분맥을 얘기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사를 갖다 꼭 밑에 내려오면은 뭐 조사께서 말했다 하는 것은 뭐 대수가 없이 그냥 인가를 받아만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한테 인가를 받아만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께까지는 한 사람한테만 의발을 뒀기 때문에 분명하게 육조가 있었고 그 밑에는 조사가 인가를 하면은 그걸 조사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마조 선사라고 얘기지 마조 조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청운 행사 뭐 남학향도 조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선사라고 그러지. 그 6대조까지만 조사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조사라고 얘기 잘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열애선 조사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선사가 다 조사예요. 조사의 반열에 올라갈 만큼 깨달은 사람을 조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조사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대를 이어서 내려온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선사가 조사가 됐거든요. 선사 아닌 사람은 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사는 그건 그 직함이고 조사는 직함이죠. 밑대조 직함이고 선사는 그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누구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2등병인데도 작전병이에요. 작전병은 조사라는 얘기고 나는 2등병이에요. 선사는 2등병이라는 뜻이라 둘 다 군인이란 말입니다. 군인 중에서 이제 작전병을 뽑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게 조사연이니까 선사가 다 하는 거니까 굳이 조사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도 그렇게 해요. 6대조부터는 법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발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법이 만천에 퍼져가지고 굳이 의발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조사선이라는 것은 선사들이 말하는 게 다 조사선이에요. 그렇게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조사선이 달마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반야다라부터 28대가 내려오긴 한데, 그래도 조사선이라는 말이 중국에만 있잖아요. 사실 동남아에는 조사선이라는 게 없거든. 그 조사선은 결국은 중국에서 있기 때문에 달마선부터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는 열애선, 부처님께서 생긴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내려온 선은 전부 다 조사선이라고 구분을 짓는 거죠. 조사선과 열애선은 사실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열애선은 방편을 많이 쓰는 편이고 조사선은 그냥 막 탁탁 찌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레벨이 다르니까. 네,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노파선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 노파심으로 사람들은 노파심이잖아요. 노파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노파선이라고. 그게 자상하게 설명을 막 붙이고. 그렇게, 어떤 사람 내보고 노파선을 한다고 해요. 설명을 하니까. 제가 노파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옆에서도, 몽지는 더 노파선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열애선과, 조사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향음제한이, 이제 깨닫고 난 뒤에 향음제한이 위산의 제다거든요. 그 위산 제도에 앙산이 있었죠. 그 앙산하고 사정사정하는데 이제 윗사람 가서 향음이 자기 깨달은 바를 얘기하니까 하고는 보냈어요. 그리고 앙산이 오니까 이렇다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러니까 앙산이 찾아가가지고 사형이 깨달은 바를 얘기하시오 이랬거든요. 하니까 작년 가나는 송곳꽃을 땅이 있었지만 지금 가나는 송곳꽃을 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성님은 사형은 열애선은 알아도 조사선은 모르네 이랬거든. 조사선을 얘기할 게 있는데 향음제한이 내게 한기틀이 있는데 눈을 끔뻑인다. 이걸 모르면은 나는 동자성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할게 아이고 우리 성님 조사선을 알았네. 작년 가나 이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끔뻑거리는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조사선이라. 조사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는 게 다 조사선이야. 이게 하는 게 조사선이고, 막, 경서 말하니까 설명하는 건 이제 열애선이고. 선생님 둘 다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고.
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내보다 김태현 선생님이 더 많이 하죠. 근데 어느 것이나 하면 어디 걸리면 되죠. 공장 넘기면 되지 뭐. 매도 꼭 못 잡으면 그 매라고 살수 없는 거지. 그냥 우연한 인연으로 가요. 예, 그렇죠. 예기치 않게. 어쨌든 깨달으면 육체가 한 번, 한 번만 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진짜 다른 건 없어요. 육조 스님이 그 인종법사한테 그래 견성만 말하지 선행했다를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자 속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이 법을 깨달으면 문자 속은 그저 절로 채워집니다. 육조 현행조사는 그래 뭐 완전 순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도 그리고 법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사냥꾼 틈에 살았으니까 그걸 배울 실감이 없었지. 그래도 조사 노릇을 충실했잖아요. 옛날에 조계종이 소위 경전으로 금강경하고 육조단경을 네. 채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면은 자꾸 지금도 소승을 하고 있죠. 가나선을 얘기하고 대승도 아니야 소승 적인 얘기 자꾸 하고 대승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가나선 지도사라고 해가 앉아가지고 부처를 걸어가자 광명이 보인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광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보인다. 어떤 스님은 여기에서 뭐가 있다 하고 저도 속아서 그런데 저도 초기에는 근데 그런 말에 속았다니까 진짜 광명이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슬법을 다 보고 보이면 있는 건데 의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 안 되는 말인데 말 섭리가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깨닫고 한다고 들어서 이론적으로 불이법이라 하면 너무 그냥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금강에 수없이 얘기잖아요.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물론 느낌으로 이거다 이렇게 아는 거는 보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감각으로 하는 거지. 교수님 그렇게 생각이나 했더니 바로 네, 그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고 듣는 게 아니다. 그건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느낌이 감각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나가지는 거야. 거죠. 그래서 대오라 그러지. 네. 그렇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뭐 저희 경전이라면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걸 벗어난 말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을 가르치는 게 저분이 알고 말하는 건지 의구심이 자꾸 이제 드는 거죠. 저렇게 해서는 배우는 사람들도 진짜 그 사도를 가르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 그 경에서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넘쳐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10년을 했다 하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부처보러 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제 스승을 하나 잘못 만나면 그래 되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반드시 물어보라잖아요. 깨달았냐고. 반드시 깨달았냐고 물어보고 하고 뭐 자기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바로 뽀록 나니까. 근데 못 깨달았다 하면서도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왜냐면 인연을 지어져가지고 인격적인 이제 빠져가지고 그 사람 깨달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법 따라가면 결국 평생 동안 어두움 속에 나간다. 지금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깨달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못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선지식들이 말하기로 했다 하고는 자기가 막 모양을 지어가 하거든. 그게 제일 큰 마군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불교가 거의 마군이들이 앉아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하면 거마스님이 조심해요, 보복들을 모르니까. 근데 실은 어떤 대한민국 불교가 거의 근간이 되다시피 돼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중국이 뭐 저렇게 되면서. 그렇죠. 지금은 불교는 대한민국이죠. 막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제 사회 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뭐가 진로에 오고, 물론 조선시대도 이제 억불로 한동안 좀 침체기를 겪었고, 또 36년간 억제를 또 받았지만은, 그래도 명맥이 이제. 경우라는 걸출한 선생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힘을 그래서 만들었죠. 거꾸로 지금 한국의 불교이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고, 됐죠. 거기에 그래도 뭐 이제 어떤 그 새가 많은 조계종의 역할이 사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변질시키는 안타깝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을 믿잖아요. 네. 복을 빌고 기복신앙. 뭐 종교적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찾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그 기존 그 종교 단체보다도 선법을 이렇게 설하는 뭐랄까 그 제가 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수성한 경우가 있는 게 지금 있죠. 지금은 사실은 제가자들이 더 수승하죠. 사실. 더 많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 뭐 산속의 스님들이 설법하는 게 세비있지만 제대로 법을 설하는 사람은 제가자들이 더 많죠. 한 번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 이런 게 있어서 스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실은 스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님들이 없으면 그거 유지가 안 되지. 근데 스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가 된다. 근데 제가 다들은 아무리 깨달아봐야 그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스님들은 이걸 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돼야 되지 그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못 되면 그참 그분들은 깨달음 플러스 그렇죠. 여기든 학문적 지식까지 예.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고 그렇죠. 제가자들이야 깨달았긴 하지만 저걸 다 알기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걸림이 되는 분들이 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맞아요. 그 춘식 스님 같은 분도 사실은 좀 많이 나오고 얘기해야 되고 하고 이제 금화 스님은 내가 끄집어내려고 계속 애를 쓰죠. 어제 초하론대 어제 그 남은 은지사 갔거든요. 초하론대 신도 한 명 왔대요.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한 8명 갔거든. 우리가 가가지고 괜찮은데 신도 한 명 왔대요. 교통이 안 좋은가 봐요. 진짜 불심 있으면 교통이 안 좋아. 아니 차도 다 올라가요. 차 타고 다 올라갈 수 있어. 차만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차만 있으면 다 가는 거 아니야? 예? SUV만 갈 수 바로 마당 앞에까지 갑니다. 아니, 절이 쪼면에서 전체로 보면 절마당까지 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절이 너무 작으니까 풀들을 안 베어놔서 이제 사 세울 때는 많아요, 가만. 차로 올라갈 수 있어도 일반 시소들이 마음 먹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 봐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방에 8명 딱 둘러앉는 게 딱 맞아. 그러니까, 법당도 이래 보면은, 법당은 요거 반 정도 되겠나? 반도 안 되겠다? 작아요. 근데 이 스님이 별로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더 좋아. 이 공양주 보살을 하나 했는데 그 양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금화 스님들 아주 맨 처음에는 막 굉장히 까다롭고 그랬대요. 근데 굉장히 많이 순화시켜 놨어. 하여튼 참 근데 참 안타깝게 금화 스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개인적으로 지나니까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 사이에서 깨달았다 하면 아이고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데요. 그렇죠. 그런 풍토라. 불법승 삼보에 기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기본적이에요. 그렇죠. 삼보에 예. 기이하고 이렇게 법회할 때 먼저 그렇게 삼기도 하고. 근데 성을 뺐어야 돼요. 불을 다 성인데. 스님이고 그게 나한테 법은 알겠는데 예. 승은 하나 되려면은 그렇죠. 깨달아야만. 그렇죠. 불법승이 깨달은 생기고. 스님이라야 별승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숭유업불 정치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그 스님한테 거절하는 게 없었어요. 경선사가 깨닫고 난 뒤에 밑에 이제 깨달은 스님이 불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스님한테 삼배하도록 만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스님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 삼배를 해야 돼. 못 깨달은 스님한테. 그렇게 기고만장한 거죠. 진짜 들고 올라와 우리. 근모습으로 가면 저 마고리 같은 놈이 성가를 박살내는 걸 할까? 네, 보고.
근데 스님들도 겸손해야 돼요. 그 거마 스님은 이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법당에 서라는 이제 부처님 기삼배하고 하고 자기 서가지고 우리 밭을 합시다 하고 밭을 그딱 하나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을 구하러 온 사람이랑 법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보면 하는데 사실. 근데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을 너무, 이제 스님들이 너무 유교 정책 때문에 이렇게 가치 없이 이제 떨어져 있기 자기가 못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생각하지 못했죠. 뭐든지 쓰건, 뭐, 이게 모이면 쓰는 거거든. 그 본질을 이해하면 그래 안 되는데. 그러게요. 뭐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자꾸 돼서 고착화되려고 하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이 우주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지금처럼 가는 게 계속 뭐 순환이 되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고정되면 그렇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정화가 네, 되고 계속 자연이 되니까 건강하죠. 저를 너무 무당으로 만들어놨어. 맞아요. 진짜 무당을 그 공식적인 무당을 만들어. 허가는 무당이 되고 있어요. 뭐 옛날에도 뭐 그 정법 도량에는 키가 풀이 뭐 한다는 사람이 있고 호랑이만 되는데 사람을 넣고 사람이 되기만 키가 풀이 자랄 리가 있나? 우리 인간이 심약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어디인가 기대고시 있고 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거기에 편성해서 종교가 변질돼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넷을 얘기하고 막 기도해라 그러고 깨달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기복을 위한 기도가 자꾸 변질되고 혹자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애들 이제 가을에 되면 입시 시험 있으니까 저리고 또뭐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특히 뭐 대팔공산에 가까이. 가까이는 유명하잖아요. 뭐 연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무슨 대학 보로카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냥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 그거 누가 그러더라? 신도들하고 부처님이 버리신 권력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재물을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을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빈다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빨리 참 많은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편해져야 되는데. 저도 기복 신앙에 한동안 그런 줄 알았으니까 뭘 뭐. 절에서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자기가 알아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내가 터득해서 하는 거아니 네. 그런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진짜 그 인정해주는 것이 보내면 될 텐데 오히려 그걸 막 마구니 하고 특히 그 뭐야 여수 근처인가 어떤 이제 금화 스님이 자기 아는 도반 사형이죠. 사형 사제가 도반 스님 절에 갔는데 그 이제 거기 있는 신수 하나가 그 이제 김태환 무신법벌이 아는가 봐요. 무신선언에 그 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 책 왜 보냐고 막 뭐라 한다 그 스님이. 그렇게 금화 스님 한 서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통탄한 거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교수님이 깨닫고 그런 깨닫다면 그런 얘기 참 안 해서 못하죠. 그 깨달은 책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못 깨닫고 그런 게 너무 만용이 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이래도 좀 문제고 저도 문제인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뭐 내가 이거 의심이겠지만은 자기 밥그릇 뺏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밑바닥에 네. 부정할 수 없는 그럼요. 종교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계사 같은 데도 보면 뭐 청도전이 뭐 49전이 그거 중점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 선불교의 중심인 그죠? 네, 그러니까 본부인 조계사에서 그 일본이란 말이 일본인데 일본인데 그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모르는 저도 이런 같은 책자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 유래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본산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법을 붙여놓고는 뭐 1번지를 해놓고는 뭐 100번지, 1000번지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육조 스님이나 오조 홍민 스님들 그때는 본산이 전부 다 순서들이 작업하고 있어요. 본산이. 그렇죠. 안타깝죠? 어쩌다가 이런 또 얘기 나왔네. 그래도 뭐 제가자들이라도 뭐 깨달은 사람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좋죠. 그 중에 또 인연이 돼가지고 법을 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몽질일라처럼 저도 그렇고 법을 설하시는 분들 지금 보면은 전에 직업이 교사인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죠. 예. 왜냐면 가르치는 버릇이 되거든. 이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게 잘하시니까 진짜 이게 돼야 되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또 테크닉도 있어야 돼요. 말도 그런 말도 게 있죠. 있어야 돼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야 돼. 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자비심이 좀 많아요. 남들을 알게 해주려는. 예.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자비심 많고 안 많고 해서 상관없는 건데, 그 성향이 인연이기 때문에, 뭐 자기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뭐 말할 수 없지만, 또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 가르치고 하는 거죠. 몽길일 같은 경우는 1, 2년 사이에 하고 올라섰잖아요. 예, 올라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로 존재감이 그렇죠. 없었는데. 그래도 원인선 같은 데는 많이 풀가 싶었는데 그냥 별로. 그래서 그렇죠. 몽질이라 좀 저렇게 크지 그거는 않아요. 보니까 완전히 또 자리도 서울 중심지에 잡았고. 예. 그거는 오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그 보선 그거는 별로 안 온대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부산에는 또 사실은 또 법을 설하는 사람이 많죠. 뭐, 김태환 심사는 있죠. 안국선은, 수불선이 있는 안국선도 그래도 정법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있고. 그리고 또 춘식선도 있죠. 몽질일라가 있죠. 조실선님은 그 법문 듣는 사람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부패 동에서 몇 명 안 됐는데 그동안 좀 많아지는지 모르죠. 왜냐면은 몽질일라가 커지면, 제자가 커지면 또 스승도 커지거든요. 예. 몽지가 원래 춘식선 제자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많아 서로 또 안 되면 이 제자를 보내고 서로 바꿔야 돼요. 여기 안 되면 딴 데 저쪽 가봐라. 이렇게. 그건 황백선님 임재를 그걸로 대우로 보내듯이 보내고. 각자 인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들어보고 가고 이러면 그 사람 못 깨달아요. 들어가서 한 몇 번 들어보고 가보고 하는 사람은 아상이 강해서 심함에 드는 거 찾아다니거든. 실제로 대구에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왔었는데 내가 박근혜에서 이거 촛불 그거 갖고 막 사고 하길래 그런 일에 끄달리면 이 공부 뭐 한다. 근데 자꾸 따져서 하길래 그러면 이거 오지 마라 내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그리고는 또 딴 데 간 거예요. 다 소식 있거든. 그래서 또 그 사람도 그 친구도 한 소식 확인했는데 법회는 안 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자기 입에 맞는 법을 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구한다. 나 내한테도 그거 없다. 하면서 자기 입에 맞는 법을 구하고 다니는 거야. 법이 없죠. 자기 이전에 법은 존재했네. 새끼 와가지고 한두 번 들어보고 가고 한두 번 들어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가지고 못 깨달아요. 어디든 가가지고 적어도 1년 이상은 붙어 있어 보고 이거 좀 진전이 없다 싶으면 딴 데 가보든지. 그러고 지금 요새는 SNS 발달해가지고 요 몸은 여기 와도 볼 게 많잖아요.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하여튼 인터넷이 발달돼갖고 이 법이 그래도 조회수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현상이죠. 많은 사람이 깨달아서 참 세상이 편해좋죠
내려가는 차가 몇 시에 있는 거예요? 4시예요. 네. 원래 뭐 1시간을 법담하는 거니까 그냥 빈둥빈둥 뗍시다. 어쨌든 3시 반까지 생각나면 물으면 되고 3시 반에 출발하면 충분하니까 3시 한 20분쯤 출발하면 되겠네. 한 10분 후에 30분까지 좀 바쁘더라고. 한 25분쯤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 좋아요. 네. 중간에 문제가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는 게 좋습니다. 말씀 자꾸 하시다니까. 응? 궁금해도 못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자꾸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헤아리는 게 많다는 거거든. 아니, 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많다가 그게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생각을 헤아리는 게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에 될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편은 깨달은 사람이 더 많다고. 어제도 내려갔더니 8명 중에 2명 빼고 다 한소씩 한 사람들. 이제 청정시민과 그분은 뭐 옛날에 많이 나오더니 요새는 안 보이는 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댓글 글도 많이 올리고 뭐 이제 조금 안정이 됐겠죠. 원래 처음에 이제 이거 하면 막 좀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태권도 7급 청띠가 방방 뜹니다. 그러다가 홍띠 되고 검정띠 되면 조용해지죠. 이렇게 이제 익어가고 있다 보면 있죠. 삐까도 안 보여. 삐까가 사람 진짜 안 보여. 이과는 전혀 연락이 없어요. 삐까. 맞아. 이거 거치는 사람 많네. 그렇죠. 고생한 사람 많네요. 네. 요당. 또 옛날에 그 뭐야 민 뭐야 그 사람 또 이제 깨달음 한 소씩 하고가 금방 떠나는 사람은 내가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한 1, 2년은 보임을 해야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세속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 2년은 돼야 지나야 그 선생님 밑에서 완전히 싹 돼야 돼요. 조수선사 같은 경우는 30년 했고 방거사 같은 유명한 그 거사도 그 사람에서 부대사하고 방거사가 사실 상당만 차거든요. 그분도 마조스님도 6년간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임재선님도 몇 년 있었죠. 한국 선생님 밑에서 몇 년 있다가 이제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냐고 할게요. 살 가지고 다 삐끗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이제 공부가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 뭐 한 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그래 이러니까 제가 뭐 감히 그래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떠나고 안 떠나고는 전다 막을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보내죠. 보낼 때 현판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의발적인 있어요. 현판하고 서안 있잖아요. 책상 그래서 서안을 2개 주니까 임재가 대단하죠. 쓸데없다 하면서 수자한테 불가운데 불 켜고 그렇게 사실 쓸데없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황빈이 막으면서 그래도 가져가거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가져가거라 해서 그래 가져갔죠. 진짜 법을 깨닫고 진짜 모임을 끝나면 한 틀걸 뭐 욕심 같은 게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도 사실 깨달았다 하면서도 목적을 갖고 있거나 돈을 밝히거나 하는 건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세간살이는 우리가 법당 유지비도 법당에 빌리고 또 유지비도 있고 하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 전주, 좀 남원가면서 잠시 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독하면 돈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공짜로 들으려고, 또, 그게, 그 법회가 망하든 말든 신경이, 법회가 있어야지 그 돌아가는데, 법회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얻을 거 못 얻어가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우리가 이게 그 동영상을 띄우는 것도 이 법회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띄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올라오시면 자비도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못 올라오면 이제 법회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옛날 말처럼 땅 팔아서 뭐 땅도 없습니다, 저는. 데뷔 같습니다. 데뷔 안 되신 분. 종모가 너무 그 무겁게 받는 거 좀 애교 떨면서 봤지. 지금 사실 그 서울도 지금 현재 적자고, 대구는 뭐 거의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씩 적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대구에 처음 시작할 땐 제가 법사비를 안 받았거든요. 한 2년, 3년인가.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놓은 건데, 처음 이제 일로 옮겨올 때 이제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타를 나왔고, 적자를 반tum. 그래도 또 될 겁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가 될 겁니다. 돌아가겠죠. 이러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툭 나와갖고 해주고 해요. 돌아가니까. 근데 좀 대구가 좀 잘 될 때 좀 더 이렇게 좀 강수를 했어야 되는데, 있다고 막 서울 퍼주고, 서울에 많이 퍼졌거든요. 서울 힘들다고. 퍼주고, 이런 거를. 슬슬 일러볼까요? 알겠습니다.